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23포인트 상승한 3263포인트, 거래량은 16억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3800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3600 매수, 기관이 71 매도했는데요, 연기금이 307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빨간 게 많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넘버 1, 2가 보합세고요. 카카오가 오늘도 또 크게 상승했네요. LG화학 상승했고요. 현대차 3.4% 8,000원 상승해서 24만원대 다시 또 만회했습니다. 기아차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좋아 보이네요. 현대모비스도 같이 올라가졌고요. 자동차 관련주 오늘 좋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KB금융, 소폭 상승. 이게 뭡니까? 신한지주인가요? 오늘 은행주도 오늘 소폭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금융지도 있고, 두산중공업 3.68% 소폭 반등하나요? 현대제철이 오늘 2,100원 4.08% 상승했는데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기대를 가져야 될지 일시적인 반등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금 0.7%,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와 있나요? 현대미포조선이 200원이군요. 좀 많이 올라가주길 기다리는데 올라가지 않군요. 키움증권 크게 상승했고, 두산인프라코도 상승했고,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쌍방울, 영화금속, 대한전선과 쌍방울 합쳐가지고 오늘 4억 2천만 주 거래가 됐고, 영화금속까지 해서는 오늘 5억 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 100원짜리들 1000원짜리들 주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건 개인들 간의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우건설이 상승했나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거래 증가했고, 두산인프라코어 보여주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이 눈에 띄고 있고, 가격대를 보니 역시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겠죠? 비싼 종목이라기보다는 만원대 주는 만원대 이하, 역시 중저가주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는 종목들은 많아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 KG케미칼이 오늘도 5.7% 이 정도면 날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거 4만원 넘어선 걸 봤었는데 좀 막판에 밀렸나 봅니다. 차트를 하나씩 더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오늘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왔는지. 어젠가 이렇게 제가 막대를 한번 추세선을 그려봤었죠. 어제 그랬던 추세인데요. 이 정도를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봤는데 23만원대 오지 않고 어제 바닥 23만 2천원을 저점으로 또 반등 나온 것 같습니다. 긴 장대 양선이죠. 이때 긴 장대 양선, 이때 긴 장대 양선, 이때 긴 장대 양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지고 25만원 좀 넘어서는 거를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OBV 다시 살아나나요?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어보고 싶으나 내일 24만 5천원 또는 25만원대 가서 24만 5천원 갈 때 한 10%, 25만원 가면 한 10%씩 물량을 좀 줄여보시기 바래요. 더 사지 마시고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한번 또 물량을 이번에는 한번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금 마련도 해보시기 바라고, 분할 매도해보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올랐다는 얘기는 못 봤는데 남들 다 갈 때 얘는 뭐 했나요? 이게 90만 5천원짜리 종목이죠.
그냥 80만원, 90만원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OBV를 봐서는 80만원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더 이탈할 것 같죠? 모양이 올라간 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이때가 74만 6천원인데요. 뭐 만만치 않게 갈 것 같아요. OBV 봐서는 뭐 74만원대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 좋아 보이네요. SK 하이닉스 넘버 2죠. 고점 높아가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가고 저점 낮아지고 오늘은 보합이었네요. 요 하락 돌파 갭을 살짝 메꾸고 싶은데 메꾸지 못한 것 같고, 뭐 반등 하락하면서 자율 반등은 충분히 준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인데 더 내려가면 아니 될 것 같고, 이 11만 5천원 저점을 해서 좀 횡보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얘가 내려가게 되면 넘버 2인데요. 그 종합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추가를 하지 않고 일단 직점 저점으로 좀 횡보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25,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무너졌군요. 뭐 이 종목은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이 종목 사가지고 뭐 손해분사는 없을 것 같고, 얘는 14,000원에서 뭐 27,000원까지 갔다가 한 2배 가까이 떴다가, 물론 이때는 만원이었고요.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걸 시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 만큼 3분의 1 내지 뭐 절반 가까이 빠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조정을 그렇게 받아주는 건데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옆으로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시간 조정이다, 그만큼 강력하다, 대한민국이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이다, 세계 5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 LG그룹 막강한 거예요. LG그룹 좋아요. SK이노베이션인가요? 아까 보면서 제가 한번 진하게 그려봤어요. 어제는 제가 연하게 그렸는데 이번엔 그 2포인트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제가 또 덧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 소폭 상승했나요? 어제 그렸던 요 저항선과 지선 한번 추세를 그려봤어요. 위로 먼저 올라갈지 밑으로 먼저 내려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 OBV도 제가 보기엔 뭐 이 정도면 썩 나쁘진 않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같이 기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더워서 조금 창문 일어났더니 그 사이로 또 고양이가 또 들어오네요. 얌전히 있어라.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오늘 전체적인 장세, 어제는 반등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다가 무너졌군요. 이건 뭐 기관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올라가다가 물량을 받은 모양새. 근데 전반적인 모양새는 뭐 괜찮을 것 같죠? 이 정도면. 어쨌거나 최근에 저점이 높아가는 모양새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는 가겠죠. 17만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고점이 19만원이니까 설마 이날 장중 고점에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18만원대, 비싸게 산 사람은 18만원대고 이 17만원 정도만 놔줘도 제가 보기에는 뭐 무난해 보이는, LG전자를 매수해가지고 뭐 크게 손해본 사람은 없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17만원 정도만 가준다면 갈 것 같으네요. 한참 고생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봐서는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보고 싶긴 하거든요.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KB금융 오늘 올랐죠? 올랐는데 뭐 차트 모양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죠? 뭐 크게 기여는 못한 것 같고요. 거래량도 별로고요. 좀 더 쉬어갈 것 같습니다. 21선, 61선이죠? 61선도 지금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
소나 차트라든가 MACD라든가 뭐 OBV도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잘 버텼어요. 기아차입니다. 오늘 현대차 뜨면서 기아차 같이 올라갔죠? 오히려 기아차 모양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현대차 상승하듯이 기아차도 한 2.75%면 비슷하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직전 고점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92,000원까지 갔었는데요. 그 정도. 오늘 89,800원이니까 거의 9만원이죠.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얘도 어제도 제가 추세 좀 그려놨었거든요. 이만큼. 좀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어제 그렸던 추세인데요. 오늘 그 외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생각했던 만큼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상향 살짝 도파하는 모습, 95,000원까지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뭐 10만원대 샀다 하더라도 95,000원만 가면 뭐 손해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지금 전체 종합주가에서는 하락한 게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무거워 보이는 거죠. 종합주가에서는 지금 고점이에요. 연중 최고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요 삼성전자가 요 모양 요 꼴이라 무거운 거겠죠. 9만원대 매수했을 테니까 대략, 그렇죠? 9만원대 매수했다 하더라도 한 10%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주식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사잖아요. 이게 한 10% 빠져나니까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겠죠. 그냥 땅 샀다 생각하세요. 땅 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HMM, 현대상선 오늘도 못 올랐군요. 차트만 봐서는 무거워요. 차트만 봐서는 이동평균선 21선이 지금 위에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6월달 들어서면서 20선 처음 이탈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 2월달 서부터 1월달 서부터 2021년도 들어가지고 20선 깬 거는 6월 초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감히 논하지는 못하겠고요. 차트 상으로만 봐서는 좀 무거워 보입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어찌 될까요? 5만원짜리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매수했던 그런 가격대고요. 오늘은 한 번 정도 반등해 볼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잠깐만요. 제가 10초간만 고양이 좀 내보내고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모양새가 단기 저점을 확인한 것 같죠? 다시 한번 또 5만원대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나요? 이런 모양새로 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 들어 신고점 또 한번 낼까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다우지수를 안 보고 그냥 지나왔군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했죠? 그저께 작은 몸통에 어젯밤에 긴 장대 양선으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형이다라고 봅니다. 한 500포인트가량 상승했어요. 그동안 낙폭 과다했던 절반등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도 이제 반등한다면 21선 아니겠나 싶어져요. 21선이 지금 34,340포인트, 오늘보다 한 450포인트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가 한 550포인트니까 오늘 저녁에 한 300-400포인트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율반등,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이 아니겠나 싶어져요. 왜냐하면
어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했잖아요. 이건 누군가 하락에 따른 매집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락 과정에서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즉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누가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상승했느냐? 단기적으로 팔 만큼 팔았다는 거겠죠. 예. 또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보겠죠. 그래서 아마 34,000 21선 근처 올라가면 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낙폭 가다할 때는 자율 반등, 어떤 재상승이라는 추가 상승을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낙폭 가다할 때는 자율 반등이 아니겠나? 오늘 저녁 21선 가까이 근접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종목으로 갈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일부 종목들은 좋아 보이나 상승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5만원 가격대 아니겠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새로운 고점 뭐 3,5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라든가 뭐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추세는 아니지 않냐. 자율 반등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모레퍼식 볼까요? 지금 장이 어려운 게요. 수익률 나지를 못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매수하면 수익률 한다고 팔아도 매도가에서 더 안 빠지고 팔아도 팔고 나서 쭉 빠져야 되는데 그놈이랑 헤어진 다음에 그놈이 들어야 되는데 그놈이 맹수해서 말짱말짱 하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친구 만났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그놈도 또 맹숭맹숭하고 재미없잖아요. 주식을 샀으면 올라가야 되고 팔았으면 빠져야 되는데 사도 안 올라가고 팔아도 안 빠지고 지금 그런 장 같잖아요. 아모레퍼시픽. 혹시 제 사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모레퍼시픽 모양이 안 좋죠? 내일은 혹시 이탈하고 갈 수도 있겠죠? 하락하고 20선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이거는 21선 가까운 자율반등이에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하는 그 단기 매도 시점. 그래서 이런 중견기업 이상 아모레퍼시픽이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대기업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선 깨고 아차 못 팔았다 그러면 21선 가까이 또 하면 자율반등을 또 줘요. 이게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마음 놓고 나 이제 빠질 거야 라고 이제 확인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속잖아요. 이때 못 팔았는데 이때 팔면 되는데 혹시 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또 갖잖아요. 근데 가져봤으나 21선에서 저항받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는 거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손절매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이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느낀 게 5년 걸리는 거예요. 5년. 한두 종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겠니 했는데 안 가잖아요. 이론상으로. 요걸 느끼고 이런 거 왔을 때 본능적으로 매도 주문이 딱 나갈 때까지가 5년. 또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평소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해본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단칼에 팔고 단칼에 사야지 라고 한다면 늘지 않겠죠. LG화학이 오늘 상승했는데 어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뭐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구나 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냥 뭐 여기서 머물지 않겠어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땡큐 아니겠습니까? 종합주가에서는 80만원만 깨지 말고 놀아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굳이 뭐 의미를 둔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거 돌파해 준다면 또 95만원까지 또 한번 도전하지 않겠니? 라는 기대도 가져올 수 있겠네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바닥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삼성 SDI 좀 반등했었지 않았나요? 오늘도 올라갔군요. 모양이 예쁘게 살아가네요, 이거. 소나도 좋아졌고, MACD, OBV는 뭐, 올킬인가요? 뭐, 이 정도 가격까지 와 있네요. 이거 봐서는 직전 고점 70만원, 71만원입니까? 큰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는 한번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75만원대까지는 한번 가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그림이라면.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버티겠는데요. 뭐 상승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지금 모양에서 봐서는 갈 수 있겠어요. 75만원 가까이. 여기서 요게요 또 만만치 않은 저항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항선 되는 거거든요. 이때 거래량은 많지 않아도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직전 고점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죠. 네, 이 큰 바위 얼굴이에요. 등대불 쫙 비치고 있잖아요. 어딜 감히. 그래서 하락할 때는 긴 장대 음선이라는 거는 두고두고 확언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볼까요? 얘가 뭐일까요? 아, 공매도 종목인가요? 이건가요?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봐서는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간다면 종합주가에서가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OBV도 보니까 내가 보기에 뭐 내려가는 거 분산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는 나쁘진 않잖아요. 좀 더 반등해줄까요? 30만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예. 종합주가 지수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죠. 참 예쁘게 움직이네요. 며칠 전에 현대모비스 갖고 있다고 질문하신 분 있지 않았나요? 장대 양선 한번 나오고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다녔습니까? 또 21선 버티고 한번 또 올라와줬죠? 다 죽어가다가 현대모비스가 모양이 더 현대차보다 좋네 그랬는데 안 좋아 보이더니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 봐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번 장대 양선 나온다면 여기 또 까마귀 몇 마리를 날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이동평균선들 뭉쳐놓고 나서 올랐었다는 건 좋아요. 50, 20, 60 뭉쳐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 나온 거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봐서는 종합주가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겠어요.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네, 기대를 한 번 더 걸어보고 싶습니다. 까마귀 몇 마리 날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올라간다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겠죠. 지금까지 움직이는 추세를 봐서는 이렇게 또 조정 보이지 않겠나라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인가요? 기대를 걸고 싶은데 얘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네? 참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종목인데 실망을 많이 시키네요. 차트 모양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걸고 싶었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요거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탈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이걸 이탈했어요. 21선 다 뭉쳐놓고 이탈시켜 버렸잖아요. 뭉쳐가지고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뭉쳐놓고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안 좋아지고 무거워 보인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네요.
7대 3으로 올라갈 길 기대했었는데 일단 무거워 보입니다. 네, 무거워 보여요. 일단 이탈했잖아요. 좀 실망스럽네요. 차트 모양이. SK인가요? 그냥 뭐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얘는 장대 양산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뭔가 좀 기대를 걸더니 다시 한번 그냥 까마귀들이 그냥 네, 석양 속으로 그냥 잠들어 버리네요. 지평선 너머로 그냥 사라져 버리죠. SK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28만원까지 소폭 반등은 나오겠네요. 그냥 찻잔 속에 네, 태풍 불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삼성전기, 아이고 얘도 의미가 없죠. 네, 무거워 보입니다. 뭐 소나라든가 MACD 보니까요 좀 무거워 보이네요. 네. 네, 무거워 보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무거워 보이고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항공이에요. 이탈했죠? 어제 오늘 똑같은 음선 이탈했습니다. 31,000, 한 32,000원이죠? 이때가 한 34,000, 5,000원이니까 네, 이제 10% 가까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내일에도 좀 소나 차트라든가 MACD 다 무거워 보이죠? 반등 시 33,000원 가까이 가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하는 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다 팔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씩 분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식을 다 알면 그냥 단칼에 사서 단칼에 파는 게 제일 좋겠죠. 내 성격대로. 하나솔루션은 한번 봤죠? 봤는데 제가 또 켜놨네요. 카카오가 요새 어찌 되나요? 잘 가고 있나요? 얘는 뭐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이 카카오, 삼성 엔지니어링, KG 케미칼,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는 이런 개는 계속 살아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제자리 걸음 뛰고 있고 무거워 보이고 좋네요. 카카오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갖고 있다면 5일선 깰 때 그때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11선까지 깨기 전까지는 계속 고하고 눈 감고 자고 있으면 돼요. 11선 깨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팔아볼까? 일부 팔아볼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일 보고 있으면요 팔고 싶어서요 손이 근질근질해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11선 깰 것 같을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프 차트를 단말 시세를요 매일 보고 있으면요 정신건강에 무지하게 나빠요. 막 팔고 싶어지고 막 사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시세는요 많이 안 봐요. 몇몇 종목들만 제가 보고요 장 흐름을 해요. 오래 하다 보면요 제가 군대에서 기상 예보관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오래 계신 그 근무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상사나 준이들이겠죠. 그 지역에 20, 30년 산 사람 고향이 또 거기고 그분들은 뭐 경험적으로 알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겠네, 내일 비가 오겠네, 바람이 어떻게 바뀌겠네 대충 알더라고요. 오래 살고 20, 30년간 그 기상예보 하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저야 뭐 처음 가가지고 그 지역에 적응하려니까 좀 힘든 건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봐왔었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대략적인 거는 느낌은 오죠. 될 놈 안 될 놈. 요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얘는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겠으나 여기서 일단 자원 받을 거예요. 굳이 사고 싶으면 돌파한 다음에 사세요. 여기서 얼마만큼 또 마음은 소글소글일지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산다면 땅 산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땅 하나 사볼까? 뭐 은행에 저축해볼까? 뭐 채권 살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뭐 두산중공업은 올 연말쯤 되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보다는 많은 시세 보여주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내년이 기대되고 올 연말과 내년이 기대되는 게 중공업 관련주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주봉 보면 좋잖아요. 주봉 보면. 월봉 보면 또 좋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도 괜찮죠. 길게 본다면. 나 내년을 바라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겠죠. 여기 주의가 뜨나요? 뭐가 주의 뜨나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이거를 현대제철엔 주의가 안 뜨네요. 왜 거긴 주의가 뜨죠? 뭉쳐가지고 어제 요거 음선, 얼레 오늘은 반등 나오지 않겠니? 그랬더니 뭐 전체 장사가 좋으니까 나왔겠죠. 네, 반등을 한번 나와줬어요.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6만원 가까이. 또 오늘 철강주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최근에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인가 뭔가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포스코도 소폭 상승한 것 같고, 완전히 50, 20, 60 한 점에 다 뭉쳐 있잖아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전체 장세 때문에 반등은 했으나 중공업 관련주 뭐 조선업이라든가 뭐 철강주 좀 반등하지 않겠어요? 얘 좀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얘 좀. 네. 6만원 가까이. 그동안 제가 기대를 많이 걸었던 현대건설, 현대지출 기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좀 마음은 아파요. 네. 만원 한 15% 가까이 빠졌군요. 올라가주기를 6만원 가까이 올라가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것도 주봉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좋잖아요. 그냥 예전에 하던 조정에 이어진 거예요. 일봉 차트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이거 봐서는 뭐 크게 그냥 그동안 이어졌던 조정이구나 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묻어두고 싶은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괜찮겠구나, 이 정도쯤에서 사놔도 되겠구나 라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많이 사지 마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괜찮네요. 직전 고점 넘어서나요?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직전 고점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일 한번 더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해봤고요.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이 끼지 않았었죠? 탈락인가요? 이 정도면 조정이 길어지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주봉 차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주봉 봐서는 나쁘진 않아요. 네, 주봉 봐서는 그냥 조정이에요. 근데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봉 차트인데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은 길어지고 있고요. 글쎄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를 아직까지는 끝났구나라고 보기는 좀 아깝고요. 뭐 21선에서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고요. 좀 더 추이를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2만 5천원인데 오늘 32만 1천원이고요. 뭐 크게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보겠어요. 대략 33만원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한 만원 정도, 30만원짜리가 만원 정도 하락한 거예요. 5%도 안 빠진 거니까 좀 더 추이는 봤으면 좋겠다. 요런 양상, 이때도 21선 살짝 깨고 올라갔잖아요. 요런 양상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너무 서둘러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네요.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네. KT. 어저께 KT를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글쎄요, 그분 성향이 길게 볼 수 있는 성향인지 좀만 빠져도 잠 못 자고 불안하신 분인지 그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판단하겠어요? 팔아도 안 빠질 것 같고, 그죠? 갖고 있으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구독자분의 제가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종목도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맞게, 펀드도 그 펀드의 성향이 맞게 펀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펀드가 단일 성격이었어요. 펀드 구성이. 근데 요즘에는 펀드가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펀드가 있고, 젊은 분들을 위한 공격적인 펀드가 있고, 또 중년들을 위한 그 중립적인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적인 펀드라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종목 위주로 하겠죠. 그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견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하겠죠. 따라가는 거겠죠, 시세에 맞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펀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겠죠. 뭐 중립적인 거는 서로 잘 혼합하는 거고요. 뭐 채권도 좀 편입하고 그런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진 듯하고 뭐 몇백 원, 1,000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신경 안 써. 그럼 갖고 있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 이거 팔고 다른 걸 뭘 갈아타겠어요? 이거 팔고 갈아탈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권하겠는데 KT 팔고 뭘 살까요? 또 현찰 가지고 있으면 또 간질간질 할까요? 손이 뭘 살까 뭘 살까. 그럴 바에는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이럴 때는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차트상. 여러분께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팔고 뭐 딱히 뭘 가겠어요? 뭐 주봉 차트 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10주선 닫고 살짝 지금 조정, 예쁘게 조정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전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번 갖고 계셔 보세요. 네. 어제 장대 음선, 오늘 양선, 뭐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33,000원까지는 한번 반등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그 이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성격을 잘 파악해 보세요. 네. 조금 빠졌다고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잊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길게 본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주식을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종목을 마음대로 막 권해줘요. 그 선수들은 지가 알아서 잘 팔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그 예를 또 들어볼게요. 그 아는 동생이나 뭐 조카가 있는데 그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잘 헤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부담 없이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하나 만나면 이게 헤어지도 못하고 쩔쩔 매는 애 있잖아요. 쩔쩔 매는 애들. 헤어지자 말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친구를 소개시켜 못 시켜주죠. 이렇게 예를 들면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하기가 부담 가는 거죠. LG 플러스도 단기적으로는 이건 팔아야죠. 단기적으로 교육상으로는. 근데 뭐 주봉 차트라든가 이거 봐서는 뭐 마음은 아프게 꺾겠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아직 10주선도 깨지 않았고 나쁘진 않잖아요. 이번 주 거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는 좀 더 1, 2주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팔았는데 올라가면 더 속상하잖아요. 팔았는데 많이 안 빠져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거 팔고 뭘 사겠어요? 어떤 종목? 그 현찰 가지고 뭐 다른 걸 한다면 모르겠으나 집 사고 땅 사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시그널 나왔으나 좀 더 지켜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기계적으로 20% 깼다고 무조건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보는 것도 여유로운 매매 전략이죠. 아니면 네, 내일에도 반등이 소폭이라도 나오면 분할 매도는 언제든지 권해드립니다. 20을 깼을 때 이거 분할 매도는 얼마든지 권해드려요. 한 4분의 1 정도 분할 매도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는 언제든지 제가 권합니다. 009 주식한테 성질 부리지 마세요. 자기 손해예요. 주식은 잘 다듬어야죠. 보듬어줘야죠. 한국조선해양 제가 요것도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놓은 적이 있었군요. 예, 요거를 제가 2포인트를 이렇게 해볼게요. 진하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적용, 확인. 네. 요것도 해볼까요? 환경.
빨간색으로 해서 2포인트로 적용, 확인.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이런 모양새예요. 93,000원에서 163,000원까지 이 정도면 한 70% 오른 종목이죠.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 조정은 아니죠. 이 정도면 한 3만원 빠졌으니까 한 15% 가까이 빠진 종목이지만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죠.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 조정. 언제 저항선을 돌파하겠느냐. 이건 하락하기 위한 거라기보다 올라가기 위한 조정으로 보는 게 좋아요. 단지 21선 깨고 팔았으면 이때나 이때 팔아야 되는 거죠. 21선 깼을 때 판다든가 되돌림 줬을 때 파는 게 정석 투자였고요. 근데 요거는 패턴 분석에 와서는 어느 정도 반등 시점이 오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정도. 네. 매도는 이때 하고 되돌림 줬을 때 이때였던 것 같다. 대략 15만 원짜리가 매도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좋았겠죠. 근데 패턴 분석사고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죠. 좋았던 건 이때 일부라도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팔았으면 이때도 지금 좀 따뜻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겠죠. 그렇다고 이것도 팔고 또 뭘 가겠어요? 현대중공업 지주 뭐 비슷한 양상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한번 했고 또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팔아도 재미없고 사도 재미없고 아까 말했지만 팔고 쭉 빠져야 기분 좋은데 빠지지도 않고 사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카카오하고 KG케미칼하고 요 종목들 빼놓고 나서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미포조선 요것도 며칠 전에 한번 추세를 그려봤었는데요. 요거 아닌가요? 요거 예, 이렇게 얘는 뭔가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 살짝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정도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현대미포조선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패턴 분석상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패턴 분석상에는. 근데 이제 요거 정도 직전 고점 원질에서 조정 거치지 않겠니?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형주들은 그냥 쭉 올라가면 작전주죠. 직전 고점 원질이 갔다가 한번 찔러 조정받고 가는 게 예의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팔기에 살피기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눈에 익으면 여러분들은 대형주 매매가 참 쉬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주고요. 팔 수 있는 게 충분히 줘요. 대형주 패턴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가능하면 초보자 때 어려운 종목, 모르는 종목 하지 마시고 이 대형주를 눈에 모든 대형주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이런 종목들은 눈에 그래프로 모양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 패턴들을 공부하세요. 요것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글로비스 일단 단기 저점 올라갔잖아요. 오늘 그래도 뭔가 한번 쭉 한번 발은 내밀었네요. 발 내밀었다는 게 좋은 거죠. 올라갈까 이만큼? 바로 코앞인가요? 너무 작나요? 이거 봐서는 글로비스 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10%? 그쵸? 훌륭한 조식인데요. 안 빠졌다는 얘기네요.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현대그룹의 물류관주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빅5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취업하고 싶은 회사.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주 중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되겠죠. 현대글로비스가 이거 보세요. 이거 쭉 올라가 놓고 이만큼 9만원에서 23만 5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2배 반.
이거는 뭐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안 빠지면서. 엄청나게 강한 회사들이죠. 올라가는 건 또 시간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매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에어, 대한항공 봤었고요. 진에어 보겠습니다. 진에어, 대한항공처럼 둥그랗게 원형천전형 그러면서 좀 반등 좀 할까 했더니 이게 반등 다 줬던 모양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또 단기적으로 좀 무거워 보이네요. 네, 단기적으로 좀 무거워 보입니다. 항공 물류 관련주가 잠시 조정을 좀 바꿔갈 모양입니다. 크게 하락하진 않겠죠. SO일 보겠습니다. 괜찮죠? 이걸 우리가 계단식 상승 이렇게 보는 거죠. 계단식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한국 콜마 홀딩스 볼까요? 그냥 이런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 이제 또 저점 왔으니 이제 올라갈 타임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이탈하면 이제 요 패턴에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새로운 추세. 그 새로운 추세는 저도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 봐서는 뭐 한번 또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았니? 라고 봐야 되겠죠. 002790이 아모레지가 되는 거죠. 네, 아모레 퍼시픽처럼 좀 무거워 보입니다. 얘도 이제 조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고점 대비 아직 10%까지는 빠지지 않았고요.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등 나오면 팔아줘야 되겠죠. 넷마물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예, 이제 바닥 따지기 들어가겠죠. 바닥 따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닥 따지기. 또 뭐 저점은 깨지 않고 있는 게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과거의 상도인은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며칠 전에 또 추세를 또 그려놨군요. 이 정도면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져요. 20에서는 대롱대롱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하락이겠으나 그래도 뭔가 한번 내리고 모레가 한번 반등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쭉 안 하면 쉰다고 봐야 되겠죠.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하락이라고도 쉬어간다. 언제 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쉬어간다. K2 전창가 봐요. K2 우리가 흑표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하나 봐요. 인도에도 뭐 1000대 수출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종목 같습니다. 호텔 신라 고점 대비 뭐 크게 밀린 건 없죠. 뭐 10만원대니까 97,000원이니까 밀린 건 없는데 뜨질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거겠죠.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은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게 이쁘지 않겠어요? 요건가요? 요거 바닥은 깨지 않고 버티는 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추세를 그려봐요. 이렇게. 요거 가격대 깨지 않기를 대략 97,500원 같아요. 그거 깨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죠? 얘는 또 이제 전체 장세가 좀 흔들리면 그때 가지 않을까요? CJ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무거워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무거워지고 있구나. 요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아닌가요? 이렇게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네. 어쨌건 21선 이탈해가지고요.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종목이고
길게 본다면 주봉 차트를 본다면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직전 고점에서 지금 얻어맞는 이런 모양새고요. 요 10주 선 닫고 버텨준다면 이게 105,000원이에요. 여기서 깨지 않고 제가 보기에 다시 또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네, 105,000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 버텨줄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105,000원을 깬다면 요 가격이에요. 105,000원 바로 코앞에 요걸 깬다면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깨지 않고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C&W인드인가요? C&W인드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네,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추세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한번 그려본 거죠. 이렇게 그려본 것 같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단계. 깼나요? 깨버렸군요. 그 패턴으로 보기보다는 추세로 봐야 되겠군요. 좀 무거워 보이는 이런 종목. 일단 이탈한 종목. 아직까지 조정이 또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것도 어떤 투자가분이 질문했던 종목인데요.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OBV 봐서는 뭐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그쵸? 살아있어요. 에너지가 분산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은 뭐 완전히 날라갔군요. 8%. 그냥 상승했는 줄 알았는데 잘 나가는 종목이 KG 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이군요. 카카오 세 종목. 얘는 그냥 뭐 놔두세요.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놔둬버리세요. 5일선 깰 때까지. 아니면 11선 깰 때까지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쳐다보면요 머리만 더 아파요. 팔고 싶어지니까. 그냥 5일선 11선 깰 때까지는 잊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전을 외치고 있죠. 한전 안 치겠습니다. 현대차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오늘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올라가다가 얻어맞았군요. 어제 올라갔고 오늘 얻어맞았군요. 뭐 조정이 좀 길어지네요. 뭐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아 주는 거예요. 너무 좀 길어지네요. 또 하루 이틀 또 봐야 되겠죠. 네. GST 이 종목이 뭡니까? 아 이건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이탈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거워 보이네요. 둥그렇게 무거워 보입니다. 네. 네. 좀 무거워 보입니다. LG이노텍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 완전히 조정이네요. 네. 고입니다. 고. 네. 갖고 있다면 계속 고 이렇게 외치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종목들 KG 케미칼 남았군요. 00 얘가 이 종목이군요. KG 케미칼 잘 나가는 종목 있지 않더니 잘 나가는 종목 같진 않고 며칠만 떴던 거죠. 2, 3일 가면 팔아라, 2, 3일 뜨면 팔아라 그 종목이죠. 이게 2, 3일 뜨고 빠지고 오늘이 그날 했군요. 파는 날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6일째까지 상승했군요. 오늘이 파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 팔았으면 내일에도 팔면 되죠. KG 케미칼 뭐 미련이 전혀 없잖아. 이 종목은 얘가 원래 이런 종목 같아요. 며칠 뜨고 빠지고 며칠 뜨고 빠지고 2, 3일 뜨고 빠지고 이런 종목 같아. 이번엔 6일째까지 반등했었군요. 45,000원까지 갔다가 49,000원 좀 아깝긴 합니다. 이게 또 얼마 동안 몇 달을 또 얘가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파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5일선을 지킬까요? 어렵죠? 하나의 에어로, ,
네. 그냥 조정인데 무거워 보이는 조정이죠? 대롱대롱 좀 무거워 보입니다.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야 되는데 제대로 날지 못하네요. 항공우주. 아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얘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뭔가 항공 그래서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데 뭐 조만간에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지 빠질지 조만간에 고민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앞에서 봤었죠? 안 봤나요? 어떠냐 물으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 좋아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안 좋아요. 둥그렇게 이런 종목 같아서 안 좋아 보여요. 이러다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럴 수도 있겠으나 무거워요.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인격 수행은 다 한 것 같고요.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종목, 잔잔한 종목을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다면 방향성 결정될 때까지 지켜봐야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동안 더 못 갖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더 추이를 못 보겠어요? 며칠? 참고 기다려 봐야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이상으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